과세 표준부터 봅니다.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등록인허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비교해서 설명해줘요. 아까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할 때 그에 대한 내용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합니다. 자, 과세 표준. 먼저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과세 표준의 뜻만 알고 있으면 각기 지방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뜻을 적어주는데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는 물가 가액이다. 이게 바로 과세표의 뜻이에요. 이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취득세부터 맞춰봅시다.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뭐 취득하는 때 과세니까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똑같은 말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니까 취득 시기의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 시기만 알았으면 여기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연부 취득일 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 다시 합시다. 언제나 되겠죠. 다시 교재 피우 갑시다.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교재 펴서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진짜 믿었어요. 믿었는데 시험 끝나고 오면은 또 틀리고 와요. 그래서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이제는 교재 피고 들으시면 돼요. 390페이지 취득세, 취득시 개념은 빠른 날 개념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국외공항법인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국외공항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외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이 외 것들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입니다. 그리고 연부 취득이다. 이때 취득 시기는 연 단위로 돈 준납, 연보금 지급입니다. 뒷페이지에서 무상, 증여,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이랬으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는 연보금 지급일이죠. 그러니까 연부 취득일 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연부 금액이다.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연부 금액으로서 매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해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 그러면 취득 당시가액을 신고하겠죠. 신고하니까 이 취득 당시가액은 신고가액을 말한다. 이 취득 당시 가액은 뭐일까? 신고가. 또 신고가다. 이럴 때 만약에 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취득세 안 내서 좋습니다. 왜 취득세 안 내냐면요 신고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고 비교적 법이 없다면 나는 취득했던 가액은 제로가 나오시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하지 않으니까 여기 제로에다가 세율 매매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유상 플러스 주택 나왔으면 세율은요 1, 2, 3로 했죠. 1000분의 10 6억이 있으면 1000분의 10 9억이 있으면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 6억이었다면
1000분의 10으로서 1%입니다. 그럼 어떨까? 취득세의 금액은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못 준다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비교적 법을 둡니다. 그 비교적 법에 대한 내용이 신고가의 뜻이에요. 신고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비례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이 내용이 신고가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가 편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영어부터 먼저 정리시켜요. 시가 편익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편익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시가편익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에요. 물건마다 하겠으니까 물건이 토지였으면 토지에 대해서 공고된 가액 뭘까요? 토지 시가편익 개별 공시가 이 말 들어봤죠? 각기 토지마다의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또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러면 주택 시가 표준액으로서 주택 공시 가액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구별되니까 단독주택이었으면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이었으면 공동주택가액으로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가 표준액.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 그렇게 해줘야 세금 유수하게 쓰겠죠. 자, 여러분들 토지를 쓰겠으면 매년마다 개별 공시가 공고하죠. 그 공고된 개별 공시가하고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여기 나와서. 그러면 이제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었다. 뭘로 할까요? 신고가. 자, 그래서 다시 볼까? 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었어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죠? 뭘로요? 시가표준액. 그럼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세금 유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객관성 있게 입증된 유상거래, 상대편하고 입맞추지 않는 거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래는 뭘로? 사실상 취득합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일로 안 가고 사실상 취득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객관성 있게 입증된 유상거래에 대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안 된 거래예요.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안 되니까 그 지급했던 가액을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취득했던 가액 그대로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가액을 믿어주겠다라는 게 바로 사실상 취득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상대편이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입맞춤 대안 안 돼. 안 되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가액으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그걸 믿어져요. 비교가 안 해. 그게 뭐냐? 사실상 취득다. 사실상 취득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하겠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뭘로? 사실상 취득다. 시가표준액보다 낫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합니다. 되겠죠?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로부터 수입하였다. 여기로부터 수입하였으면 은행을 통해서 결제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결제할 때에 은행하고 입맞춤 될까요?
은행하고 입맞춤 하려면 은행 직원분 16분하고 다 입맞춰야 돼요. 그 입이 부르터 저희 부르터잖아요. 그렇으니까 저희 입맞춤 못해요. 이 부르트니까는 또 이상하게 있는 모양인데 저 엊그저께 이사 있거든요. 이사 좀 나르면서 이렇게 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부터 수입된 것도 사실상 취득자로 되고, 그리고 공매, 경매는 취득에 대한 인도 뭘로? 사실상 취득가. 그러니까 공매, 경매니까 사실상 취득가 뭘까요? 경락가. 경락가 선출간에 그러니까 경락가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가 입증된 취득에 대한 것도 사실상 취득가. 그리고 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에 대한 것도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와줘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배워요. 중개업법에서 배우는데 이 중개업법에 대한 내용은 이 세법보다 훨씬 더 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중개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내용이 세법적 내용으로서 나왔으니까 이건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언제 이 법이 나왔냐면 이 법에 대한 내용이 2006년도에 나온 법이에요. 2006년도에서 이 법에 대한 내용이 이론상으로 만든 법입니다. 실질적 내용으로서 만들지 않았어요. 또 책상에 앉아서 만든 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용어로만 알고요. 실무적 내용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이리 봅시다. 가정해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을 때 A가 팔았어요. 팔았다 하게 되면 뜻에 대한 것으로 단어가 양도. 그 여기는 팔았으니까 여기는 취득. 이거 되겠죠. 이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고 팔았으니까 매도인, 판자. 여기는요, 산자, 매수인 등. 그러면서 이제 A에게 적용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B에게 적용되는 것은 취득세가 적용돼요.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A가 B한테 가요. 하면서 나는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당신은 취득세가 적용되니까 우리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원래 사실상 가액은 10억인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10억인데 우리 다운합시다 하면서 8억으로 계약서 작성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8억으로 우리 신고합시다 라고 B가 응해줬다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이 B는 병신입니다. 왜 병신인가 봅시다. 자, 이래 여기서 신고했죠. 얼마 신고했어요? 8억 신고했죠. 신고하였으면 저기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이득을 산출해요. 보유이득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가정해보죠. 제가 부피를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들어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아주 영리하신 분들이에요. 영리하신 분이니까 돈 들어온 금액은 990원 이렇게 답하겠으나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아주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 그대로 답해요. 돈 들어온 금액은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 저 희생된 가치를 보고 필요 경비라고 해요. 필요 경비의 대표적 내용으로서는 취득가 되겠죠. 얼마일까요? 10원. 이를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 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필요 경비에 대한으로서 취득가에 대한 일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취득세에 대한 비가 납부했겠죠? 얼마 납부할까요? 8억이에요.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또 적어요. 등기부에다가 8억이라고 적어요. 8억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그리고 계속 보유합니다.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팔았다. 양도 하였다. 그러면요 양도소득세 납부해야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얼마로 돼 있었어요? 8억. 8억이니까 또 등기부에도 8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8억을 뺀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얼마 빼야 돼? 10억 빼야 돼. 근데 8억을 빼니까 양도 차이가 어떨까요?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고 양도 차이가 크게 나왔다면 과세 표준도 커져요. 커짐으로써 이때 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로 갑니다.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아주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어떨까요? 아주 높게 나와요. 여기 누진세율 된 것은요, 세금이 큰 것들이에요. 그럼 큰 세금에 대한 내용을 크게 내기 위해서 적게 나온 세금에 대해서 적게 낸다? 이거 병시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나온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적게 낸 세금은 많이 내면 돼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게 내는 세금은 적게 내는 세금은 적게 내고 크게 나온 세금은 크게 내고 이런 병신. 병신이 안 되면 이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안 해. 나 다운됐었어. 안 해. 나는 업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럴 때까지 적게 나온 세금은 크게 내야 되니까 업한다 이래야 돼요. 업한다. 이렇게 한다면 A는 양도소득세 직방이에요. 직방이니까 뭔 나는 다운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게 되면 계속적으로 행위생 거지죠. 행위생 거지니까 안 돼. 우리 둘 다 그냥 신고하자. 뭘로? 사회상 취득가로 신고하자. 이게 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금리를 취득 뭘로? 사실상 취득가다. 이게 됩니다. 이게 이론상으로 기억하세요. 여기는 기억하시고요. 이제 신고해 줄게요. 이제요. 신고해 주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조정적이 아니다면 그럼 뭘까요? 비과세. 비과세니까 여기 이 사람은 여기 A한테 업 시키라고 해요. 그럼 어떨까요? 업 시켜줘요. 업 시켜주죠. 업 시켜줍니다. 업 시켜주면 여기에서 이제 검증 들어가야죠. 시장 군수가 검증하는데 과연 검증이 될까요?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에서 시장 군수에게 표준오차를 더해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20까지만 올리세요. 또 다운은 20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건 지울게요. 그럼 되겠죠? 이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할 때 이걸 적용하세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마세요. 그럼 떨어지니까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고적 내용을 지웠습니다. 지웠고 아니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 과세표는 뭐겠다? 사실상 취득가. 되겠죠?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의 거래는 뭘로? 신고가. 신고가니까 시가비가 비교해서 어느 가이다? 큰 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금 갑니다. 다른 세금에 대한 면으로서 등록 면허세로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 면허세는 어떤 때 과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자는 뭐예요? 등록
등록하는 때가 되죠. 또 등록하는 때가 왔으니까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하는 때 가액이다. 똑같은 말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다시 합시다. 볼 때 신고냐 결정이냐의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외세금은 신고. 그럼 여기는 보유외적, 보유 뭘까요? 신고. 등록 당시가로서 신고함으로써 뭐다? 신고가다. 신고가니까 시가비율과 비교해서 어느 가격이다? 큰 가격이다. 그리고 또 구, 외, 공, 판, 법, 부에 해당됐으면 사실상 취득한 어느 시점? 등록 시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해했으면 문장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볼 때 예전에 나왔던 문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던 해에서 나왔던 시험으로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취득세는 어때? 세장 뭐예요?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져오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그게 틀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요. 그럴 때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볼 때 세 장 앞에 따라오면 돼요. 안 따라오면요? 틀린 거예요. 어느 시점? 취득 시점. 어느 시점? 등록 시점. 취득 시점과 등록 시점이 다르다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등록세 과세표는 다르다. 이게 나왔잖아요. 시점이 다르니까요. 여기는 취득, 여기는 등록. 이 등록은 뭘까요? 소유권 외과예요. 알겠죠? 구별하셨겠죠? 그런 구별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산세. 자, 재산세 들어갑시다. 자,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세자 뭐예요? 저도 어려운 거 물어보죠? 저 한국공무입니다. 저 뭐예요? 재산이죠. 재산이니까 과세 표준 뭘로? 재산 가액. 이 나오죠. 자, 이제 한번 교재 보세요. 교재 보니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13페이지에서 1번 과세 표준 나오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이다. 거기다 밑줄. 이거 외우시려고요? 외울 필요 없겠죠?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재산 가액. 또 되죠. 그리고 재산세가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그러면 자, 이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문제에서 신고가 이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정이니까.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하는 것이 결정이니까요. 신고가란 말은 나올 수 없겠죠. 또 다시 사실상 취득가다 이 말도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나올 수가 없고요. 또 장부가액이다 이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장부가액이 곧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이니까 이 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액은 뭘 하겠는가? 이 가액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 그 가액은 지자체가 알아본 걸로 해요. 지자체 공고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하여서 산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시가 표준은 기초로 산정되는데, 자, 여기에서 재산 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은 토지도 재산이죠. 토지. 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재산이에요. 그럼 이 재산에 대해서 각기 고지서 나간다? 아니면 합쳐서 한 장으로 나간다?
아까 배웠던 거 재산세는 물가별로 맞아야겠죠. 그래서 각기 거기서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가액으로서 시가 표현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 건물 그래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시가 표현 주택 가액으로서 시가 표현이 되겠죠. 시가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시가 표현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은 매년마다 가격이 오르죠. 매년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년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년마다 재산세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2004년도와 2006년도 비교해 볼 때 2006년도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다시 오릅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 있죠. 여러분 집 말고 서울 지역. 서울 아파트를 보세요.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은 보통 강북 쪽에 대한 내용이 4억 쪽이었어요. 33평짜리가 4억이었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되면요? 10억 가요. 강북 쪽이에요. 그럼 어때요?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으면 시가격이 어떨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감으로써 자산세 금액이 전년도의 자산세보다 당연년도 세금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년도에 거기서 받아온 사람은 무슨 세금이 이렇게 높게 나와 하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 저항이 나옵니다. 그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매년마다 시장 거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퍼센트를 곱해줘요. 그게 바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아는 바 시가 편익에다가 뭘 곱하겠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원래는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산정된 비율이다, 퍼센트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래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단어를 전부 다 외우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 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다행스럽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글자가 다 적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문장이 맞는가 틀렸는가를 구별하려면 이것만 하세요. 공정만 하시면 돼요. 어디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필요 물어볼 때에 공정 단어가 없으면 틀렸다 하세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70%예요. 그리고 주택은요 60%예요. 현행으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한 내용 아예 안 적혀요.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말 안 할게요. 줄게요. 괜히 또 개정돼가지고 이게 바뀌면은요 요 내용이 또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어. 그러다 보면 또 혼동되니까 아예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공정단을 곱해야 된다. 이거 아세요? 만약에 공정단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왜? 금액 자체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가 1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공정을 곱한 다음에 현행으로서 79하죠. 79만 얼마일까요? 7천만 원. 그런데 공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얼마 될까요? 1억이요. 어때요? 차이가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공정으로서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나왔으면 뭐겠다? 공정 하나 있어야 된다. 없으면 틀렸다.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그대로 시가 편익으로 됩니다. 시가 편익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내용을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자,
413페이지 보시면 1번 과세필 나오고 맨 밑에 공간 나오죠? 그 공간에다가 적었어요. 이걸 적었어요. 여기 적으면서 재산 가액 적고 신고가 X, 사실상 취득가 X다. 그리고 장부가도 X. 그러면서 부동산은 시가 비용 곱하기 공정, 선박 항공기는 시가 별로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부동산이니까 유출할 수 있겠죠.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적고 이 뒤로 갑시다. 뒤로 가시면 414페이지에서 이 가로 선박 항공기의 수산세 과세표 나오죠. 거기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 시가 설명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그 다음 내용으로서 설명드리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교재 덮고 가신 모양인데 잠시 대기하세요. 오늘 정도 오늘 그대로 복수하십시오. 어떨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할게요.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오늘 배웠던 거 그대로 복수합니다. 복수하는데 페이지에 다니면서 표현하면서 합시다. 390페이지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 취득세 취득 시기의 개념은 빠른 날 개념으로서 거의 만들어졌음으로 인해서 국외 공판법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국외 공판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유상거래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고 국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 외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대한 취득, 판매문에 대한 취득, 법인 장부 취득인 경우고 외기랑이 아니한 나머지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고 연부 취득 이렇게 나왔다면 취득세 취득 시기는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보금 지급일로 되고 뒷페이지에서 우상 이만 나왔다면 증여로서 계약일, 상소는 상소 개시일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이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다른 날 그리고 그 밑에 과세 표준으로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액 연부 취득인 경우는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아시겠죠? 그리고 예외상으로서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이 시가비용보다 적을 때 자, 신고가액이 시가비용 적으면 어디가 큽니까? 시가비용 크죠? 뭘까요? 시가표준액 그리고 3가로에서 박스 안에 있는 거 국외 뒷페이지에서 공판법 하나 더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금융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 국외 항공법 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의 유상 거래는 신고가로 가지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또 가져서 399페이지에서 취득세,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나와도 맞고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취득세 법정 신고 기간은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의 신고 납부. 예외상으로서 상속 나왔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그리고 D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서 이 바로 예외상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뒤에서 가산세 합항. 그 말은 보통 징수. 무신고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 무결중자의 중가산세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만 나왔으면 산출세액의 80. 그 말은 보통 징수.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랬으면 그 말은 중가산세 제외.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취득 중가산세 제외.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서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번에 나왔다 하더라도 중가산세는 제외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 부가세로서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다.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403페이지에서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 동그라미 1번에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신고가액,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신고가액이 시가액보다 적은 경우 어디가 큽니까? 저 몇 페이지 하냐면 403페이지. 못 찾겠으면 밑에 있는 숫자가 403이라고 적어진 거 표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방금 했죠? 동그라미 2번 신고가액이 시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이 크죠? 시가 표준액.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D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기업부터 미음까지 국외판공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다. 국외판공법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 나왔던 문장 신고가 어느 시점? 등록 시점으로 되고,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408페이지에서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징수한다. 징수하는 방법은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로 되고, 이 가로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다.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 나간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번 재산세에서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하는데,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다. 모든 토지니까 미등록된 토지까지 포함된다. D페이지에서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함으로써 상가 건물, 공장용 건물인데,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 건축물별 세액 산정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건축물로서 끝났다면 그때 세율은 0.25%,
로서 원적 세율이고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게 주택으로서 되고 그 옆 페이지에서 겸용주택 저산세에서 겸용주택 물어볼 때 한 봉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해서 아파트 단지다. 생각해서 끝말은 주거 분만 주택. 한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소유권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쪽에 몰빵 끝말은 50% 이상일 때에 주택으로 본다. 선박은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되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전환세 납세무자 물어볼 때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했다면 그때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했으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문장 쭉 가볼 때 D페이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만 나왔으면 전환세 납세 의무자는 공상 소유자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판정되고 저산세 납세 물어볼 때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나라가 다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국가, 연부, 무상 세 단어가 다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단어고 세 단어 중에서 하나로 빠지면 매수계약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서 신탁법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저산세 납세 의무자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채비지, 보류지 나왔으면 저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6하로 기소불 이만 나왔으면 저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저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재산 가액으로서 신고가 이만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사실상 취득가도 또 잔금까지 이만 나올 수 없고 이 가액은 시가 표현을 기초로서 산정되는데 부동산이었으면 시가 표현 법학이 공정 나눠가 있어야 되고요. 선박 항공기는 시가 표현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의 답입니다. 맨 마지막에 배웠던 말씀드렸던 5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